가나미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후기 한양 땅에 김춘삼이라는 아주 특별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춘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지 주제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이른바 품격 있는 거지였지요. 그는 아무 밥이나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에잉, 밥알이 꼬들거리지 않고 질퍽하군. 이건 개나 줘버려. 식은 밥이나 쉰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갓 지은 따뜻한 밥에 김치 한 조각이라도 정갈하게 담아줘야 허멈, 수고했네 하며 받아먹는 식이었지요. 옷차림도 남달랐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쳤을지언정 매일 아침 개울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으면 구멍 난 가시라도 반듯하게 쓰고 다녔습니다. 허리춤에는 항상 낡은 퉁소 하나를 차고 다녔는데 구걸이 잘 안 되는 날이면 퉁소를 불며 시를 음조리곤 했지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람들은 그런 김춘삼을 보고 미친놈이라 욕하기도 하고 저 양반 원래는 뼈대 있는 가문 자손이라던데 하며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춘삼은 종로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을 가보니 웬 젊은 선비가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점잖은 분들이 왜 이러시오? 점잖은? 웃기고 있네. 야, 가진 거 다 내놔. 왈패들은 선비의 보찜을 뺏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비쩍 마른 몸으로 필사적으로 보찜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그때 김춘삼이 썩 나섰습니다. 어허, 대낮에 한양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행패인가. 김춘삼은 거지 차림이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왈패들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뭐야, 이 거지는?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왈패 두목이 김춘삼을 밀치려 하자 김춘삼은 잽싸게 몸을 피하며 지팡이로 두목의 정강이를 탁 쳤습니다. 아, 이 거지 새끼가. 김춘삼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지 마라. 내 일의 배도 왕년에 무과 급제할 뻔했던 몸이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김춘삼은 현란한 몸놀림으로 왈패들의 주먹을 요리조리 피하며 지팡이로 콕콕 찔러댔습니다. 거지 생활로 다져진 생존 본능과 눈치는 무시할 게 못 되었지요. 게다가 김춘삼의 냄새 공격, 도 한몫했습니다. 며칠 안 씻은 숙성된 향기가 왈패들의 코를 찌르자 그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으악, 똥통에 빠진 쥐새끼 냄새다. 튀어. 상황이 정리되자 김춘삼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뭘 이까짓 거 가지고. 그나저나 보찜에 뭐가 들었기에 그리 목숨 걸고 지키시오. 금송아지라도 들었소? 선비는 보찜을 더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책 몇 권과 서류일 뿐입니다. 김춘삼은 선비의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호, 단순한 새님이 아니로군. 내 이름은 김춘삼이요. 이 바닥에서는 꽤 알아주는 거지 왕초지. 댁은 누구요? 저는 이몽룡이라 합니다. 과거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이몽룡? 춘향이는 어디 두고 혼자 왔소? 하하. 김춘삼의 농담에도 선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가득했지요.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거처로 갑시다. 누추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으니. 이몽룡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도 없거니와 왈패들이 다시 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김춘삼의 거처는 남산 기슭에 버려진 움막이었습니다. 안에는 다른 거지 서너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왕초, 오셨습니까? 오냐? 오늘 손님을 모셔왔다. 자리 좀 비켜라. 거지들은 이몽룡을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김춘삼은 훔쳐온 닭 한 마리를 삶아 이몽룡에게 대접했습니다. 자, 드시오. 한양 닭이라 맛이 좋을 거요. 이 귀한 걸. 이몽룡은 허겁지겁 닭 다리를 뜯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모양이었습니다. 배가 좀 차자 이몽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러왔습니다. 이몽룡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현감이었는데 탐과 놀이의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몽룡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문서를 가지고 한양에 와서 암행어사에게 탄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 보찜에 든 게 바로 그 문서입니다. 저게 없으면 아버님은. 이몽룡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춘삼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역시 양반놈들 싸움은 더럽구만. 그래서 그 암행어사는 찾았소? 아직요?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서. 한양 바닥에서 사람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주리다. 예? 정말입니까? 이 김춘삼이 거지 주제에 인맥 하나는 끝내주거든. 한양의 눈과 귀가 다 내 친구들이란 말씀이야. 김춘삼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춘삼은 거지 조직을 풀 가동했습니다. 시장통의 각설이, 기방의 심부름꾼, 대감집 문지기 거지 등등. 한양 곳곳에 퍼져 있는 거지들에게 암행어사 박문수의 행방을 찾으라는 지령을 내렸지요. 야, 박문수 날이 찾으면 내가 엿 2가락 준다. 알았지? 왕초. 연 말고 순대로 줘요. 거지 정보망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사흘 만에 꼬마 거지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왕초. 찾았어요. 박문수 나리가 오늘 밤 종로 기방 청월관에 뜬대요. 오호라. 역시 내 새끼들이다. 김춘삼은 이몽룡을 데리고 청월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방 입구에는 덩치 큰 기도들이 버티고 서 있었고 거지 차림인 그들을 들여보내줄리 만무했지요.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쩐다. 이몽룡이 발을 동동 구르자 김춘삼이 시익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김춘삼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아껴두었던 비단 옷 한 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디선가 빌려온 것입니다. 이걸 입으시오. 이건 양반 자재로 변장하는 거요. 나는 자네의 하인 노릇을 할 테니. 이몽룡이 비단 옷을 입자 꽤 그럴싸한 도련님 태가 났습니다. 김춘삼도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으니 제법 듬직한 하인 같아 보였지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기방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김춘삼이 호통을 치자 기도들이 흠칫했습니다. 뉘신지요? 이분은 충청도에서 오신 이진사댁 도련님이시다. 오늘 박문수 대감과 약조가 있어 오셨다. 김춘삼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기도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드시지요. 두 사람은 무사히 기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화려했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지요. 김춘삼은 눈치를 살피며 박문수 대감이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저기다. 제일 안쪽 특실. 방 앞에는 호위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가 진짜요. 저기 들어가서 문서를 전해야 하오. 하지만 저 무사들을 어떻게. 내가 미끼가 될 테니 그 틈에 들어가시오. 김형. 어허, 뜸 들릴 시간 없소. 갑니다. 김춘삼은 갑자기 술에 취한 척하며 무사들에게 비틀비틀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내 술병이 어디 갔나오라. 형님들 술 한 잔 주쇼. 뭐야 이놈은? 썩 꺼져. 김춘삼은 무사들에게 매달려 옥신각신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양반 죽네. 무사들이 김춘삼을 떼어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이몽룡은 잽싸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중년의 사내가 기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문수 대감이었습니다. 누구냐? 대감마님.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이몽룡은 보찜에서 문서를 꺼내 박문수 앞에 바쳤습니다. 박문수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몽룡의 절박한 눈빛과 문서를 보고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박문수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이 일을 조사해보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몽룡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춘삼이 무사들에게 내동댕이 쳐진 것이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무사가 칼을 뽑아 김춘삼을 내리치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고 박문수가 나왔습니다. 멈춰라. 네, 대감마님. 그자는 내 손님이다. 건드리지 마라. 박문수의 말 한마디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김춘삼은 흑투성이가 된 채 일어나 씩 웃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타이밍 한번 기막히십니다 하그려. 박문수는 김춘삼을 흥미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이 도령을 도왔는가? 예. 뭐 거지라도 의리는 있으니까요. 허허, 거참 기특한 거지로고. 내 자네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김춘삼은 잠시 고민하더니 배를 슥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상이라. 거창한 건 필요 없고 여기 기방 술이랑 안주나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갈 때 싸갈 수 있게 도시락도 좀. 박문수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좋다. 여봐라, 여기 두 사람에게 최고급 주안상을 내오너라. 그날 밤 김춘삼과 이몽룡은 기방에서 그야말로 왕처럼 대접받으며 술과 고기를 즐겼습니다. 이몽룡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어 기뻤고 김춘삼은 난생 처음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기뻤지요. 다음 날 아침 김춘삼은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기방을 나섰습니다. 꺽 잘 먹었다. 내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이네. 이몽룡은 김춘삼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형, 정말 고맙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됐소. 양반 날이랑 친구 먹은 걸로 퉁칩시다. 나중에 출세하면 나 모른 척이나 마시오. 그럴 리가요. 김형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몽룡은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러 갔고 김춘삼은 다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초, 어디 갔다 와요?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아, 줄 서라. 오늘 왕초가 한턱 쏜다. 김춘삼은 품에서 싸온 고기와 전을 꺼내 거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춘삼의 품격 있는 거지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김춘삼의 움막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삿갓을 쓴 정체불명의 사내들. 그들은 김춘삼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김춘삼이냐? 그렇더만. 누구쇼? 우리는 흑사파다. 내가 이몽룡을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흑사파. 한양 뒷골목을 주름잡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몽룡의 아버지를 모함한 탐관오리와 결탁하고 있었지요. 감히 우리 일에 회방을 놓아?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김춘삼은 퉁소를 허리춤에 꽂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어허, 밥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운동 좀 해야겠구만. 얘들아, 튀어라. 왕초가 막는다. 김춘삼의 움막 앞. 흑사파 자객 서너 명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김춘삼을 포위했습니다. 왕초, 도망쳐요. 꼬마 거지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김춘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허, 이놈들아. 어른들 노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저 뒤로 가서 숨어 있어라. 김춘삼은 태연하게 웃으며 거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자객들을 노려보았지요. 내 놈들이 그 유명한 흑사파 개들이냐? 냄새가 아주 고약하구나. 이 거지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자객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김춘삼은 잽싸게 몸을 틀어 칼을 피하고 지팡이로 자객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퍽. 아. 하. 다리는 튼튼한데 중심이 안 좋구만. 술 좀 줄여라. 김춘삼은 현란한 막대기 술로 자객들을 농락했습니다. 어릴 적 동량 젖 얻어먹으러 다닐 때 배운 게 쫓는 타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자객들은 역시 전문가였습니다.
금세 대열을 정비하고 김춘삼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지요. 이 쥐새끼 같은 놈. 잡히면 뼈를 발라주마. 점점 궁지에 몰린 김춘삼.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어디선가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관아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관군이다. 튀어. 자객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춘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휴. 10년 감수했네. 포졸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내 놈이 김춘삼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사또께서 찾으신다. 같이 가자. 김춘삼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는 놀랍게도 박문수 대감이 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허허, 김군. 무사해서 다행이네. 알고 보니 흑사파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한 박문수가 포졸들을 보내 김춘삼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몽룡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고 풀려나셨네. 그리고 그 탐관오리와 흑사파 일당도 곧 소탕될 걸세. 오, 정말입니까? 잘 됐군요. 그런데 흑사파 잔당들이 자네를 노리고 있어 위험하네. 당분간 내 집에 머물며 내 호의를 받는 게 어떻겠나? 예, 대감님 댁에요. 김춘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지가 대감 집에서 산다니. 싫은가? 아닙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밥은 주시는 거죠? 그렇게 김춘삼은 하루아침에 거지 왕초에서 대감집 식객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삼시세끼 고기 반찬을 먹으니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지요. 하지만 김춘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좀이 쑤셔서 못 살겠네. 밖에 나가서 동냥도 좀 하고 애들이랑 흙바닥에서 뒹굴어야 사는 맛이 나는데. 천생거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결국 김춘삼은 일주일 만에 박문수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저 집에 가겠습니다. 왜? 불편한 거라도 있나? 아니요, 너무 편해서 탈입니다. 저는 역시 흙바닥 체질인가 봅니다. 그리고 제 식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박문수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이거 하나 가져가게. 박문수는 김춘삼에게 작은 나무패 하나를 주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패는 아니고 박문수가 특별히 만든 암행어사 호위패였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세. 위험할 때 쓰게나.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김춘삼은 다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룰루랄라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초. 왕초가 돌아왔다. 거지 식구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김춘삼을 반겼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왔다. 역시 내 집이 최고다. 김춘삼은 다시 왕초로 복귀하여 거지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움막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앳된 도련님이었습니다. 여기가 김춘삼 씨 댁입니까? 댁이라니. 뭐 그렇더만. 뉘시오? 도련님은 넙죽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몽룡의 아들 이산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의 은인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몽룡이 아들을 보내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산은 술에 가득 쌀과 고기, 비단 등을 싣고 왔지요. 아버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요. 김춘삼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그 친구 의리 하나는 끝내주네. 잘 전해주게나. 덕분에 우리 식구들 배 터지게 먹겠다고. 이산이 돌아간 후 김춘삼은 거지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오늘은 왕초 친구가 쏘는 거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춘삼은 퉁소를 꺼내 들고 구성지게 한 곡조 뽑았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그의 퉁소 소리는 어느 때보다 맑고 경쾌하게 한양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의리와 낭만을 아는 진정한 풍류객. 거지 중의 거지 김춘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혹시 종로 거리를 걷다가 갓을 반듯하게 쓰고 퉁소를 부는 거지를 만난다면 그가 바로 김춘삼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주저 말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해 보세요. 어쩌면 그가 당신에게도 기적 같은 행운을 가져다 줄지 모르니까요.